자, 필립스는 5가지 문제 분류에 따라서 상담의 목표를 잡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자기 탐색과 발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의문점. 자신의 의문점이 있는 경우, 자, 있는 경우는 무엇을 상담 목표로 해야 될까요? 네, 자기 탐색을 해야 되겠죠. 자기 발견을 해야 되겠죠. 자기 탐색과 발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탐색과 발견이 필요하다. 자, 하얀색으로 쓴 것은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목표로 잡아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결정 선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정 선택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럴 때는 선택을 위한 준비가 바로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거기에 보면은 2번에 보면 성격이나 성격과 그 다음에 직업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정보, 진로, 직업 선택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선택과 결정의 장애 요소 발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를 간단하게 적으면 선택, 결정 과정에서의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면 이럴 때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상담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의사결정 과정의 목표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면 그래서 이제 집단지도 형태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되게 이제 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좀 순서적인 부분으로 정리하셔도 되는데 선택과 결정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거기에 보면 선택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선택 결정에 있어서 자, 방황하는 경우 우유부단해서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목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것은 다 이 목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실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만족이나 불만족이나 확신이나 불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정에 대한 하얀색으로 쓸게요. 자, 결정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신이라든지 자, 이런 것이 있다면 결정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목표가 필요하다. 우리가 거기 밑에 사례도 있지만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서류 작성이나 면접 요령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천에 해당되는 것의 사례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주로 조금 정독해서 알아놓으시되 여기 있는 부분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기술에서 역설적 의도가 있습니다. 역설적 의도가 뭐예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역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 의도라고 하죠. 역설적 의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겁니다. 강박증이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기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일부러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역설적 의도인데 현실 치료에서 쓴다고 배우셨죠. 현실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상담은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 감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중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치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이론이나 통제이론이란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현실 치료와 직결되는 겁니다. 내담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역설적 기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행동과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자지 말라고 해요. 내담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잠을 자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직업카드 분류 전략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러분이 직업카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직업정보론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직업카드 분류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내담자는 카드에 나타난 직업을 보며 선택 여부를 3가지로 구분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좀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잘 작성을 해봤고요. 특히 여기선 3번이 중요해요. 방가로 3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자, 선택하고 싶은 것, 의문이 있는 것,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3가지. 그 다음에 직업 카드를 분류한 뒤 선호 직업이나 비선호 직업의 이유를 알아보며 그 이유를 통해서 개인의 주제를 찾아보고 7가지 최고의 직업을 찾은 뒤 홀랜드 유형 부호로 기록해서 내담자가 갖는 직업을 위한 실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직업 카드 분류 시 고려해야 될 사항 3번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1번에 보면 카드 분류를 해서 선택된 직업들은 홀랜드의 성격과 환경 형태의 표시를 포함해야 된다. 홀랜드의 우리가 개인 환경 적합성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환경 형태 이런 것들의 표시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한국직업사전의 분류체계 종합적인 카드 분류를 위해서 선택된 직업들은 한국직업사전의 주요 직업을 참고해서 포함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직업들이 분류되었으며 10개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부호해야 됐고 분류된 직업군에는 사람, 사물, 자료 등에 의한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직업사전의 이제 분류체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직업정보론에서 잘 배우셨을 거예요. 자, 3번째는 경제적, 지리적 조건에 따른 다양한 변수도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직업카드의 숫자, 자, 즉 내담자와 실제 직업 종류 분류 과정에서 상담자는 50에서 60 카드만을 사용하지만 상담자가 추출해내기 위해서 120에서 180개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한 직업 카드의 숫자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포함될 직업의 혼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나 홀랜드의 분류체계, 한국 직업사전의 분류체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육적인 수준을 보고 뭐 전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홀랜드의 분류체계를 보고 성격과 환경에 이 매칭 정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직업사전의 분류체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직업사전의 분류체계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균형감 있게 잘 고려해서 이런 직업적인 부분들을 선택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